안녕하세요. 이노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절 구급법입니다. 자, 인공호흡법과 CPR, AED 사용법을 배워보겠는데요. 일단 인공호흡법은 여러분이 뭐 대부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법에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죠. 구강대 구강법, 구강대 비강법이 있습니다. 입과 입을 맞대면 구강대 구강법이고, 입과 코 비자죠. 코를 맞대면 구강대 비강법입니다. 대부분은 구강대 구강법을 쓰죠. 그래서 구강대 구강법은 일단 그 입안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확보하고 유지한 다음에 환자의 코를 내 손으로 막아야 되죠. 응급처치자의 엄지와 검지로 막습니다. 그 다음에 처치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상대방 처치 대상자 입에다가 자기 입을 밀착시킨 거죠. 뽀뽀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매회 1.5에서 2초 정도 숨을 천천히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깊게 불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불어넣는 어떤 횟수는 성인은 분당 12에서 15회 정도. 정상 성인의 호흡 속도죠. 호흡 속도입니다. 소화는 조금 더 빨라요. 20배 정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매해 800에서 1200ml를 부른다. 평균하면 1000ml죠. 1리터. 우리 큰 물통 절반 1리터 정도를 부르는다. 공기 양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에서 15에 소화는 20회. 800에서 1200ml를 부르는다. 그러다 부르는 다음에는 2, 3초간 내 입도 떼고 내가 코를 잡은 손도 떼야 됩니다. 엄지, 금손가락을 떼야 되죠. 그래서 숨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구강대 구강법입니다. 구강대 비강법은 입이 오염이 됐다, 중독이 됐다, 심한 안면 손상이 있다, 뭐 입에 상처가 많다, 구토를 많이 한다. 이럴 때는 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입을 막고 코로, 내 입을 가지고 코로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코하고 입하고 다 통해 있죠? 목구멍하고 다 통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강대 구강법이 되겠습니다. 자, 좀 횟수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영어로는 CPR이라 부르죠.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를 동시에 살리는 뜻이 되겠습니다. 심장과 폐. 그러니까 심장의 맥박이, 심장이 정지된 것도 살리고 호흡이 끊어진 것도 살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에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정지는 심장정지입니다. 심장정지는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 정지가 심정지예요. 쉽게 말하면 심장이 스톱된 거죠.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심정지의 일반적 임상 증상은 숨을 쉬지 않는다. 심장이 정지되면 숨도 안 쉽니다. 거의. 그 다음에 외견상으로 보면 죽은 걸로 보입니다. 야, 이제 끝났어. 심장이 정지되면 끝난 거죠. 죽은 걸 보입니다. 그러나 잘하면 살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숨도 쉬지 않지만은 쉬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의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맥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심장이 정지됐으니까 맥박이 당연히 없겠죠.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심장이 멎으면 몇 분 내에 여러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보통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6분 정도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4 내지 5분인데 가장 좋은 것은 4분 이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4분 이내가 가장 좋다는 거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뇌의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4분 정도 심장이 안 뛰어도 뇌의 산소는 그 정도는 공급된다는 거죠. 그런데 4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뇌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6분 정도, 4 내지 6분은 뇌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6분에서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4분, 아무리 길어도 5, 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겠죠. 5, 6분 안에 5 내지 6분 했을 경우에 또는 4, 5, 6분 했을 경우는 뇌 손상이 돼서 살아나더라도
약간 조금 막 뭔가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6분이 지나면 거의 끝이죠. 뇌사 상태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10분이 장되면 뇌 상태에 들어가죠. 6분이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확실해지니까 살아도 사실상 사람 구실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뇌의 손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은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뇌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것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약 3배 이상 더 높아진다. 확률 싸움이죠. 이게 그래서 CPR은 4분 내에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CPR 방법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먼저 심장 정지가 됐는가 확인이 되겠죠.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눈을 떠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말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움직임이 있거나 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반응이 없어도 심장정지가 아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듯이 보인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했겠죠. 호흡을 하잖아요. 움직임이 있으면 심장정지가 아니에요. 죽은 걸로 보인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 심정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혼자 있다면 혼자 해야 되겠지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119에 신고해 주세요.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병원에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자동 제세동기 또는 심장 자동 충격기, 영어로는 AED입니다. 이게 있다면 이걸 같이 함께 CPR과 인위적인 CPR하고 AED를 동시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AED를 갖고 오도록 요청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30배 실시한다. 자,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환자의 옆 흉복부에 옆구리 쪽에 무릎을 굽혀가지고 자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호흡은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에 환자 가슴 중앙인데 어디냐면 여러분 양쪽 꼭지를 연선하고 우리 몸의 가운데를 세로로 연선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나 그보다 약간 밑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대는데 왼손 뒤꿈치를 왼손 손바닥의 뒤꿈치 부분을 해당 부위에 댑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은 가능하면 그 사람 상대방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 깍지를 끼고 양팔을 쭉 편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팔의 힘이 아니고 팔을 쭉 pen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환자 몸과 내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해서 가슴을 압박해야 됩니다. 자, 이때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 이상입니다. 100회에서 120회니까 약 초당 2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슴의 압박 깊이는 5 내지 6cm, 최소 5cm 상당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 사실 심장은 가슴뼈, 흉골뼈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뼈에 상당한 충격이 가야만 심장이 압박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흉골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 우선이니까. 그 다음에 소아는 5cm, 영아는 4cm 정도로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30회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1초에 2번 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번 정도를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박을 하고 나면 누를 때 누르고 순간적으로 멈추겠죠. 누르고 멈추고. 이게 압박과 이완입니다. 그것도 힘의 비율은 압박할 때 50이면 이완할 때 50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누르고 떼고 하는데 이때 가슴뼈에서 여러분 손바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확 눌렀다가 살짝 닿았다가
흉골에 살짝 닿았다 또확 눌렀다가 샀다 닿았다. 이 정도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슴 압박 30회인데, 자, 그 다음에 30회를 하고 나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두 번의 인공호흡을 해요. 두 번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1.5초에서 2초 정도 800에서 1200ml를 깊게 불어넣는 거예요. 자, 이때 만일에 인공호흡을 하기 싫거나 뭔가 좀 자기 입을 댄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경우에는 인공호흡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해도 됩니다. 30회 하고 한 몇 초 쉬었다가 30회 하고 몇 초 쉬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합니다. 만약 혼자 할 경우하고 2인 이상이 할 경우가 있는데 2인이 할 경우를 보면 2인의 경우하고 1인의 경우를 보면 혼자 할 경우는 내가 30번 압박하고 2번 불어넣고 30번 압박하고 2번 불어넣고 이거를 5주기를 시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119 대원 올 때까지 또는 30분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살아난다. 그럼 멈춰야 됩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119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인데 물론 뭐 30분 안에 오겠지만 40분, 50분 내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30분이 지나면 도저히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5번을 반복하고 좀 쉬었다 또 하는 거예요. 둘이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가슴 압박을 하고 한 사람은 인공호흡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슴 압박 30번 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인공호흡을 2번 하는 거죠. 요거를 5번 하고 서로 역할을 바꿨습니다. 왜 이게 가슴 압박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 온 힘을 다해서 5, 6cm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교대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를 하고 역할을 교대한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4분 이내 해라. 어깨를 두드리면서 의식 있는가 여부 심정지압을 확인한다.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를 하고 AED를 요청한다.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을 30회 압박한다. 그 다음에 2회 인공호흡을 한다. 이거를 119 대원이 올 때까지 하는데 30분 정도까지 한다. 혹시 자동심장 충격기에 있다면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가슴 압박을 강제를 하고 가슴 압박 AED가 심장의 리듬을 분석하는 그 시차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는 역시 사람이 다시 압박과 호흡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AED하고 인공호흡하고 CPR을 동시에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게 CPR이고, 그 다음에 AED를 사용하는 거 보겠습니다. 이게 뭐, 옛날에는 자동 재세동기, 심장 재세동기를 불렀는데, 요즘은 심장 자동 충격기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자, 이거는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에다가 전기 패드를 부착해서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능을 강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죠. 여러분, 뭐 의학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의사가 뭐 패드 같은 거 2개를 손잡이 들고 가슴에 탁 대고 쿵 그다음에 전기 충격하면 쿵쿵 튀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나 병원, 버스터미널, 공항, 열차, 지하철, 선박, 백화점 등에는 이런 것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작동 방법이에요. 먼저 AED의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붙이는데 패드 붙이는 위치 빨간 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측 쇄골 아래쪽, 오른쪽 쇄골 아래쪽. 그러니까 오른쪽 꼭지와 어깨 뼈 사이죠. 쇄골 사이. 거기 붙이는. 쉽게 말하면 우측 젖꼭지 바로 위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젖꼭지의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겨드랑이하고 왼쪽 젖가슴 사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젖가슴이죠. 젖가슴 위에 쇄골 사이에 붙이고 왼쪽 겨드랑이하고 젖가슴 사이 여기 패드. 왼쪽 패드, 오른쪽 패드. 이렇게 붙이고 패드마다 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패드의 커넥터를 자동 재세동 AED에 꽂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러면 심장의 리듬을 기계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충격을 가한 후에는 충전 시간이 필요해요. 이 충전한 동안에는 역시 사람이 CPR을 그대로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붙이는 위치, 패드를 붙이는 위치, 우측 젖꼭지 바로 위, 좌측 유두 바깥쪽 아래 겨드랑이.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CPR을 마지막으로 종료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분 이상 정도 했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단, 물에 빠졌다 건진 익수자의 경우에는 이 심장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보고에 의하면 1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익수자의 경우에 심장 충격을 통해서 또는 CPR을 통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30분 정도 실시하면 멈춰라. 속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깨어났다. 그럼 멈춰야지, 당연히. 의사가 사망선고를 했다. 당연한 거죠. 첫째가 찢어도 대장 못한다. 20분인데 내가 힘들어 못하겠다. 특히 여자 같으면 힘들어 못하겠죠. 그럼 15분, 20분이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 다음 사고 현장이 처치를 계속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럴 때는 스톱해야 됩니다. 자, 종료 시기 30분 이상. 익수자의 경우는 30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인공호흡과 CPR, AED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3절입니다. 각 상태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